서울의 조용한 오후, 석양이 옛 거리를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곳에서 한국의 노련한 연극 연출가이자 배우인 이용식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의 기복을 생각합니다. 73세의 나이에 백발과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눈을 가진 그는 마침내 수십 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1970년대에 함께 무대에 섰던 동료 여배우가 그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1952년 4월 1일 북한 은율군에서 태어난 이용식은 한국전쟁 당시의 충격적인 이주를 겪으면서도 역사적 사건을 극복하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연극 예술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 뒤에는 깊은 슬픔과 혹독한 시련,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그의 인생의 동반자였던 김호애선의 남편인 이용식은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부터 개인적인 상실에 직면했던 시절까지 인생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쁨, 고통,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교향곡이며 명예, 사랑, 책임이라는 고난에 맞서 싸워 인생의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용식은 73세가 되어서야 1976년 국립극장에서 연극 달빛길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박수진을 몰래 사랑했었다고 고백했다. 박수진은 밝은 미소와 타고난 재능으로 첫 리허설부터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긴 편지를 썼지만 결코 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이 개인적, 직업적 약속을 방해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2025년 중앙일보와의 드문 인터뷰에서 그는 2015년 박수진이 세상을 떠난 뒤 가족이 그녀가 그와 함께 무대에서 행복했던 순간과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적은 일기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었지만 동시에 큰 슬픔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기 내용을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고 진정한 사랑과 함께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회는 평생 그를 괴롭힐 것이었다. 이용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 고향과 가족을 잃은 것이었는데 이는 한국 전쟁 중 북한을 탈출하면서 생긴 트라우마였다. 그는 언열 카운티에서 태어났으며 저녁마다 웃음과 민담으로 가득 찬 소박한 농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하자 그의 가족은 혼란 속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5살 때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남쪽으로 도망갔고 아버지와 형은 북쪽에 남았습니다. 배고팠던 나날들, 숲 속에서 잠을 자던 밤들, 아버지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울던 어머니의 눈물이 그의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가족이 부산에 정착한 뒤 아버지와 형이 노동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용식은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은율의 저녁을 떠올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을 다시 모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고통은 그가 한국에서 가난하게 자라면서 더욱 깊어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할 때 살아남는다는 죄책감을 끊임없이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성공적인 삶을 이루었지만 고향과 가족을 잃은 상처는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식의 경력은 타고난 재능, 인내, 도전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를 통해 존경받는 무대, 예술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부산의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학교 연극에 참여하면서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일찍 발견했습니다. 그는 18세에 서울로 이사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하였고 그곳에서 연기와 연출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1972년 명동극장에서 연극 어부의 노래에서 조연으로 데뷔했는데 이 작품은 한국 어부들의 삶을 반영한 작품이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이 역할은 진정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과 강력한 무대 매너로 그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용식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대 배우 중 한 명으로 떠올랐으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1976년 전쟁 후를 배경으로 사랑과 희생을 다룬 작품 달빛길에서 주연을 맡아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상을 받았고, 이는 그의 연극 경력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특히 복잡한 감정 표현이 필요한 장면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그는 연출을 시작하여 고도를 기다리며 벚꽃 동산 등의 연극을 무대에 올렸는데, 이 작품들은 창의성과 깊이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1985년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로 백상예술대상 연출상을 수상하면서 다재다능한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1990년대에 그는 텔레비전에서 연기를 시작했는데 여명의 눈동자 등의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았으며 종종 감정적인 아버지나 권위 있는 인물 역을 맡았습니다. 2000년대에는 이용식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객권 교수로 재직하며 젊은 배우들을 가르치고 멘토링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또한 북부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 2010년 희곡 바다마을을 무대에 올렸는데, 이 작품은 진정성과 감동을 담아 찬사를 받았다. 2020년 그는 리어 왕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 무대에 복귀했는데, 이는 도전적인 역할로 서울연극대상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작업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그는 2023년 연극 노인과 바다와 같은 작은 프로젝트를 계속 연출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노년기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용식의 경력은 실패와 어려움 없이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그가 연출한 1995년 연극 잊혀진 노래가 관객을 끌어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세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 연극은 느린 줄거리와 강조점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고, 그는 이 연극을 준비하는데 2년을 들인 것이 실망스러웠다. 그는 부정적인 리뷰를 읽은 후 밤에 혼자 방에 앉아 울면서 자신이 아직 창의력을 발휘할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북한 출신이라는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는 때때로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자신의 배경 때문에 역할을 거부당하기도 했고, 이런 발언으로 인해 그는 여러 번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디션에 실패한 뒤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용식 씨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의 경력의 전성기에는 종종 집을 떠나 해외에서 연극을 공연하거나 지방에서 영화를 촬영해야 했습니다. 자녀의 생일이나 학교 공연에 참석하지 못하는 순간은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성공적인 직업이라도 항상 개인적인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도쿄에서 공연을 마친 후 기모 애선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아버지가 그리워서 울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호텔방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가족과 함께할 수 없어서 죄책감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이용식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그를 더욱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에 맞설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용식이 늘 바라는 것은 명예나 상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예술가, 자랑스러운 남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경력 초기부터 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감독과 교육을 통해서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인정받는 것을 꿈꿨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와 바다마을의 무대화는 그가 안전지대를 벗어나 문화적, 철학적 깊이가 있는 작품을 시도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또한 유럽에서 연출 수업을 듣고 문학을 공부하며 끊임없이 학습하여 캐릭터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연극상 수상은 그의 헌신을 증명하지만 이용식에게 가장 큰 성취는
관객이 그의 작품 하나하나에서 진실된 감정을 느낄 때이다. 또한 이용식은 항상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바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김호애선과 아이들을 위해 항상 시간을 내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거나 학부모 교사 회의에 참석하는 등 말이다. 그는 또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난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잃어버린 조국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4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운율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을 회고록으로 쓰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지치게 만들지만 그가 과거의 고통과 싸우고 그것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용식의 삶에서 사랑과 결혼은 중요한 장이었고 그는 이를 통해 큰 행복을 찾았지만 깊은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는 1981년 서울에서 열린 연극 공연에서 온화하고 지적인 교육자 김호애선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문화에 대한 공통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려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했고 김호애선은 이용식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으며 그의 경력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두 사람이 자주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김호에서는 특히 그가 경력에서 실패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 부족의 순간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용식은 전성기에는 집을 비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김우애순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을 깊이 사랑하지만 때로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정과 직장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느냐에 대해 논쟁을 벌인 적도 있고 이용식 씨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아내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더욱 큰 슬픔은 2018년 김호애선 씨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